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방침에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1인 시위에 이어 지역 상공인들도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 기준도 기관별로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품목별 매출이 엇갈리고 있고 관공서 대상 선물 구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정수시설인 익산 신흥정수장에 철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식수원이다 보니 방역이 불가능해 AI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익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방침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1인 시위에 나섰고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도 내일부터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합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수주한 선박은 모두 17척입니다. 지난 20일 군산시를 방문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이 가운데 3척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해달라는 지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군산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자 협력업체들은 체념한 상태입니다. 수주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고등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과 양용호 의원은 지역 경제를 죽이는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도 설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돌입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내일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결과로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 시민들이 단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군산 문동신 시장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을 현대중공업을 경험을 했을 때 전혀 지역과 협력할 그런 사실도 없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명절 분위기는 고사하고 동장군보다 더 매서운 불황 한파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담장 이곳저곳에 일감을 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오는 6월로 확정하면서 그나마 있는 일감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올해 중순까지는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게 조선하고 군산이 국가가 닫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0여 곳 중 남아있는 50여 곳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언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직원들은 상여금은커녕 한겨울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면 설 분위기가 나가고 회사에서는 다 침체된 그냥 분위기가 그리고 우울하고 그러죠. 일찌감치 활기를 잃은 산단 주변 주거와 상가 지역은 한파 속에 더욱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건물 곳곳이 빈지 오래이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설을 알리는 현수막, 손님을 끌기 위한 선물 세트, 들썩들썩한 명절 분위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절 분위기 나더만 올해는 전혀 이렇게 보시면 썩었잖아요. 아마 사람들도 안 다니고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네요. 일감 없이 무너지는 기업과 거리로 내몰리는 근로자, 그리고 활기 잃은 상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기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군산은 그 어느보다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의 회생을 위해 그동안 3조 2천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커지자 정부는 현대중공업에는 현금 지원 대신 해경 함정이나 군함 발주 같은 대체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경우 군함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군산조선업 지원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이 구속된 뒤에도 꼬박꼬박 급여를 받는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속 후에도 지급되는 급여 기준이 기관별로 크게 달라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하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함에 따라 매달 1,000만 원가량의 급여는 중지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더라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그나마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건식 김제시장은 매월 급여의 70%만 받고 있습니다. 직무에서 대절되면 저희가 70%처럼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지방 보수 규정에 의해서 연봉 월에 7화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고창의 한 군의원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매달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조항이 없어요. 개선하려고 지금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 조례를 올렸어요, 지금. 지방의원이 구금됐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만든 전북의 지방의회는 전주와 남원, 무주 등 3곳뿐입니다. 그러나 구금 후에 230만 원의 월정 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급여는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구속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시민을 크게 실망시킨 만큼 이들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거나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사학법을 위반해도 징계 요구 외에 별다른 처분 방법이 없다며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에서 입학과 성적 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학급 감축 등을 적용하고 일부 학교의 종교교육은 반드시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청산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했고 조배석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패배주의 발상에 사로잡혔고 최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SN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 재판을 반대하는 등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며 국민의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첫 명절을 앞둔 유통업계의 분위기가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물 상한선인 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별 매출이 엇갈리고 있고 관공서에 보내지던 인사치레용 대량 구매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 3, 4만 원대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급 선물의 대명사인 조기 대신 민어로 만든 4만 9천 원대의 굴비 세트가 등장했고 축산 코너에는 5만 원짜리 호주 찜갈비 세트도 선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설보다 과일은 4.6%, 축산물은 8.6%나 줄었습니다. 대신 5만 원대 이하가 대부분인 참치, 스팸 등 가공 대용식품이나 양말 같은 저가의 상품은 15%까지 늘었습니다.
선물 세트 자체가 뭐 키로수 중량이나 이런 부분이 모양도 나야 되고 받으셨을 때 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만 원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고객 관리나 거래처용 대량 구매가 줄어든 것도 한 특징입니다. 추석 때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관공서 대상 선물 구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물 상한인 5만 원에 맞춰 단가를 낮추는 고객들이 늘면서 고객 한 사람의 평균 구입가인 객단가는 낮아졌습니다. 5만 원 이하의 가드라인이 상승됐기 때문에 작년 설 명절 대비 10만 원에서 지금 한 9만 원 정도 객단가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이후 맞는 첫 명절. 5만 원의 가이드라인에 유통업계의 표정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농식품 판매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세 이상 주부 7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2.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물용으로 구입액을 줄이겠다는 품목으론 한우가 42.6%로 가장 많았고 화훼 35.3%, 과일 1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설 판매 동향 등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상한을 조정하거나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 달걀이 오늘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되면서 달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9,518원까지 올랐던 달걀 평균 소매가는 오늘 9,1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설을 앞두고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수시설인 익산의 신흥정수장에 철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식수원이다 보니 방역이 불가능해서 AI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익산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하루에 식수 6만 톤을 생산하는 전북 최대 규모의 신흥정수장입니다. 1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보조 수원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곳에 흰뺨 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등 철새 수천 마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익산 만경강에 날아든 흰뺨 검둥오리에서는 전북 최초로 고병원성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AI 발병 우려는 물론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시민들이 AI에 감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먹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쉬는 공간이 지금 이 상수원지예요. 근데 발에 붙는 그 분뇨나 실제로 배설물들이 이 물에 침전이 되면 당연히 그 AI가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역이 어려운 식수원인 만큼 환경단체는 철새들을 직접 쫓아내겠다고 익산시에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AI 어찌거든 별 영향이 없는지 이렇게 물이 좀 못 있는지 안 난다고 이렇게. 익산시가 AI 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지만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직원들이 상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얘네들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이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면 더 많은 철새들이 정수장에 날아올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자치단체와 사육농가에 대한 AI 살처분 비용을 완화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사육농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살처분과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을 20%로 제한해 자치단체와 사육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와 건고추, 양파 등 7가지 농산물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의 올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은 뒤 연말쯤 100억 원 안에서 품목별 지원액과 가구 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해안에 내린 폭설로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군산공항에서는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결항했고 군산과 부안에서는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지리산 정령치 구간의 도로는 눈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익산시 삼기면 한 교차로에서 38살 장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와 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주시 우화동 아종저수지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옷과 유류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표를 위조해서 유흥비로 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컬러 복사기로 위조 수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41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3일 200만 원권 자기압 수표 76장, 1억 5,200만 원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뒤 6차례에 걸쳐 유흥비로 750만 원가량을 쓴 혐의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최고 25cm 안팎의 눈이 내렸지만 오전에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난 영하 4.6도, 전주 영하 0.8도 등 모든 지역이 영하에 머물렀습니다. 익산과 남원, 완주 등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